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마 생신을 맞이해서 오빠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 새언니는 시댁인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기에 정말 얼굴 까먹을 정도로 오랜만에 왔었는데요. 부모님도 오빠 부부가 오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집에 올 때마다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새언니를 못마땅해 했거든요. 그날도 엄마가 오빠를 주방으로 살짝 불러서 나무랐어요. 그냥 오지 말라고 하는데 뭐하러 오고 그래. 다음부터는 오지 마. 엄마, 처가댁은 수시로 가는데 당연히 본가에도 와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저 얼굴 좀 봐. 저승사자한테 끌려온 듯한 그런 표정이잖니. 오려면 너만 혼자 오던지. 니들하고 밥 먹고 나면 소화도 안 되고 하루 종일 골이 아파. 싫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마 저 사람은 그걸 노리고 더 그러는 걸걸? 오빠가 고집을 피웠는데요. 처음에는 새언니를 잘 맞춰주던 오빠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 사건은 가족 여행을 앞두고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가 말했어요. 저기, 우리 여름 휴가 때 제주도 여행이나 갈까? 뜬금없이 제주도는 뭐하러 가? 성수기 때는 비싸기만 하고 좋을 것도 없어. 회사에서 하는 리조트 신청해서 같이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저번에 당신도 거기 좋았다고 했잖아. 조식도 다 주고 좋긴 했지. 그니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푹 쉬다 오자고. 그럴까? 근데 영주 너는 시간 괜찮니? 난 무조건 괜찮지.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아빠 뒷고모님만 따라다니는 거야. 친구들이랑 약속 같은 건 없어? 괜찮아. 난 무조건 따라갈 거야. 대신 제주도 있는 동안 내가 밥은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제가 신나서 외쳤는데요. 아빠가 엄마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어요. 저기, 정민이한테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설마 정민이만 데리고 가자는 거야? 아니지. 내 친구 상범이 보니까 아들 며느리까지 데리고 여행 다닌다는데 그렇게나 즐거울 수가 없대. 당신도 알다시피 상범이가 아내랑 사이가 안 좋았었잖아. 그랬지. 산다 못 산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잖아. 맞아. 둘이 법원에 다녀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근데 며느리 덕분에 요즘은 싸우지도 않고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아니 며느리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럴 수가 있지? 상범이 며느리가 성격이 보통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여행 갈 때마다 무슨 게임 같은 것을 준비해 와서 게임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잖아. 우리도 아들 며느리랑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 아유, 그것도 사람 나름이지. 우리 며느리는 가끔 한 번 여기 오는 것도 싫어서 인상 팍팍 쓰고 있는데 여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절대 말도 꺼내지 마.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오빠 혼자 집에 들어오는 모습에 엄마가 물었어요. 왜 온 거야? 니 차 허락은 받고 온 거야? 혹시 말도 안 하고 온 거 아니지?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아니, 괜시레 여기 왔다가 둘이 다투기라도 할까봐 그렇지. 우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싫으니까 되도록이면 여기 오지 마. 엄마는 무슨 그런 표현을 쓰고 그래. 내가 괜히 그래? 전에도 너 여기 왔다가 난리 났었잖아. 그때는 말하고 왔는데 30분 늦게 갔다고 그런 거라니까. 암튼 그때만 생각하면 뒷골 땡기니까 되도록이면 오지 마. 근데 오늘은 왜 온 거야? 아니, 집사람이 엄마 반찬 좀 얻어오라고 해서 왔어. 내 반찬을? 집사람이 여기 오는 건 싫어하는데 엄마 반찬은 되게 좋아하잖아. 엄마 밑반찬 좀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며느리가 시댁을 싫어하면 반찬을 줘도 막 버린다고 하던데 이 와중에 반찬을 잘 먹는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네.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는 억지로 반찬통을 꺼내서 반찬을 담고 있었는데요. 사실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도 새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반찬을 담고 있는 동안 하필 TV에서 제주도 맛집이 나왔고
아빠가 신이 난 채 말했어요. 영주야, 우리 저기도 가보자. 잘 적어놔봐. 그렇네? 엄청 맛있어 보이긴 하네. 라며 저도 별 생각 없이 맞장구를 쳤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오빠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뭐야, 제주도 여행 가는 거야? 언제 가는데? 우리 이번 여름휴가 때 제주도 여행 가려고. 아빠 회사에서 리조트가 저렴하게 나왔다나 봐. 뭐야, 그런데 나한테는 왜 말 안 한 거야? 오빠가 입을 실룩거리며 서운해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바로 대꾸했어요. 우리랑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며느리가 참 더 좋아하겠다. 우리도 갑자기 결정된 거니까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실 나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야. 불만이라니? 네가 무슨 불만이 있어? 니들끼리 잘 살라고 우린 니들한테 전화도 안 하고 일제 상관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버럭했는데요. 엄마 말은 사실로 결혼 전부터 새언니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듯 단 한 번도 먼저 전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빠한테도 되도록이면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에 엄마 입장에서는 조금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기에 엄마가 도끼눈을 한 채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아니, 내 말은 와이프한테 불만이라는 거지. 사실 처가댁은 매주 가다시피 하고 있거든. 근데 본가는 몇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엄청 눈치 주잖아. 본가 오면 불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처가댁에 가는 나는 안 불편하겠어? 나도 엄청 불편하거든. 거기다 저번 달은 주말에 처가댁 식구들이랑 남해로 여행까지 갔었거든.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 난리치는 게 참 웃겨서 그렇지.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별 수 있겠어. 니들이 처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던 말던 우린 관심 없으니까 니들끼리 잘 살아.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엄마가 말했는데요. 오빠가 서운함을 숨기지 않고 내색했습니다. 나도 이번 여행 같이 갈 거야. 뭐? 니 처랑 상의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아니지, 이건 불공평하지. 이제는 나도 못 참아. 라며 오빠가 반찬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역시나 그날 사달이 단단히 난 모양으로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저한테 미리 상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뭐가 아쉽다는 거예요? 그이 말로는 여름 휴가로 제주도 간다고 했다면서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서운해서요. 저는 아가씨랑 좀 친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언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 여행은 우리끼리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빠가 마침 집에 왔다가 듣게 됐던 거고요. 굳이 그이 앞에서 미끼를 던진 건 아니고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끼라니요. 언니 죄송한데 저는 가족 간에도 예의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두 사람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지 않으니까 참석 안 해도 됩니다. 새언니의 말에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기에 제가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했는데요.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뒤 오빠와 새언니가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사돈어르신이 만나서 오해를 풀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렇게 오빠도 처가댁에 자주 가지 않았는데 처가댁에 한 번 가면 본가에도 한 번 오고 부부 사이의 모든 것을 계산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조금은 별스러워 보이긴 했지만 그 뒤로는 둘이 나름 잘 사는 듯해 보였기에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 주말에 여기로 온다고? 왜? 저번 주에 처가댁에 갔으니까 이번 주는 여기로 온다고? 말만 들어도 피곤하니까 그냥 오지 마. 그냥 니들끼리 어디 바람 쐬러 가던지 해. 아니 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온다고 난리야. 엄마가 잔뜩 짜증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오빠랑 새언니 온대? 아니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온다고 난리야. 와서는 내내 죽상을 하고 있고 아주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올 때마다 나도 불편하던데 내가 제일 만만한 건지 꼭 불만을 나한테만 말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근데 온다고 저 난리를 피워대니 별 수 없잖니.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 주 주말에 예정대로 오빠 부부가 집으로 들어왔고
역시나 새언니는 잔뜩 인상을 쓴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전주에 처가댁에서 하룻밤을 잤다면서 본가에서도 자겠다고 했기에 엄마가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줬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기 전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제 옆으로 다가온 새언니가 제게 살짝 물었습니다. 아가씨, 좀 이상하게 있는데 여기서 잠만 자면 가위에 눌리거든요? 네? 가위에 눌리다니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잠이 들만하면 방 안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집 안에 모르는 누군가가 있단 말인 거예요? 어찌나 놀랐던지 제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급히 정정했습니다. 아가씨, 그냥 가위에 눌려서 아가씨한테만 살짝 말한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요. 뭔가가 보이긴 하는데 그게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귀신 같다고 해야 하나? 네? 귀신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귀신을 봤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들고 있던 컵까지 놓친 채 소리쳤기에 엄마가 놀라서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새언니가 우리 집에서 귀신을 봤대. 뭐? 귀신? 그게 뭔 소리야? 엄마가 새언니를 뚫어져라 바라봤고 새언니가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저기 이상하게 시댁에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이상한 할머니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자다가 깨면 할머니가 제 머리 위에서 노려보고 있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가위에 눌려서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시댁에서 자고 가는 걸 싫어했던 거예요. 너 정말이니? 할머니가 보인다고? 어떻게 생겼는데? 얼굴은 자세히 안 보이는데 그냥 이상한 한복 같은 걸 입고 있는 할머니라는 것만 얼핏 알겠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만 보이는 건지 답답해서 아가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혹시 그동안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새언니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물었기에 가족들 모두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오빠에게 말했어요. 안 되겠다. 자꾸 헛게 보인다고 하는데 니들 그냥 집에 가서 자. 엄마, 지금 시간도 늦었고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갈게. 넌 네 처가 헛게 보인다는데 그런 말이 나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겠어. 얼른 데리고 집에 가. 근데 난 그런 거 안 보이던데. 오빠가 볼멘 소리를 했지만 엄마가 두 사람을 급히 내보냈습니다. 오빠 부부가 나가자마자 엄마가 당황한 채 물었어요. 아니, 뭐가 보인다는 거야? 이게 뭔 일이라니? 당신도 혹시 그런 적 있었어? 당신 작은 방에서 간혹 자고 했잖아. 아니, 나는 그런 적 전혀 없었는데.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구만. 진짜 집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정민이 처가 겁에 질려있는 표정 당신도 똑똑히 봤잖아. 부모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밤을 지새다시피 한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엄마가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요. 새언니가 너무 놀라서 처가댁에 가 있다고 했어요. 그 바람에 부모님 표정이 더욱 말이 아니었고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이 복남이를 싫어하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볼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 아니, 그렇게 화만 낼 게 아니라 한번 물어나 보자 그 말인 거지. 혹시 알아? 복남이가 와서 보면 진짜 귀신이 보일지? 귀신 씻너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이야. 아빠가 들은 척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렸는데요. 그 주 주말 아빠가 친구들과 낚시를 간 틈에 엄마가 점집을 하는 복남이라는 친구를 집까지 불렀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보니까 눈이 무섭게 생긴 아줌마가 서 있었거든요. 엄마, 누구야? 오늘 누가 왔다 갔다고? 아빠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누군데 그래? 설마 그 무당한다던 엄마 친구야? 엄마 미신 안 믿는다며. 그래서 그 친구랑도 자주 안 만난다며. 근데 우리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니까 별 수 없잖니. 아빠 알면 난리 날 텐데 어쩌라고 그래? 그니까 너만 입 조심하면 되잖아. 라며 엄마가 저를 밀치고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친구 복남이 아줌마는 눈썹을 진하게 그린 탓인지 더욱 무서워 보였는데요. 인상과는 다르게 밝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엄마가 다과를 준비한다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요. 잠시 후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뭐야, 아빠 온 거 아니야? 네 아빠가 초인종을 왜 누르겠어?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잖아도 올 시간이 됐다 싶었는데 딱 맞춰서 오셨네. 또 누굴 부른 거야? 넌 그냥 잠자코 있기나 해. 엄마가 총총걸음으로 현관으로 나갔고 곧 문이 열렸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서던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안서준 어르신과 오빠 부부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사부인 잘 지내셨지요? 예, 사부인도 잘 지내셨지요? 그렇잖아도 손님이 막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세 사람을 복남이 아줌마 곁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복남이 아줌마 얼굴을 마주하던 새언니가 흠칫 놀란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모습에 아줌마가 새언니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딱 보니 뒤에 누가 따라다니는구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따라다니다니요? 혹시 집안에 무속인이었던 사람 있었죠? 아줌마 말에 안서둔 어르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안서둔 어르신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신 거예요? 딱 보니 그래 보이니까요. 누가 있었죠? 사실은 전에 얘들 증조 할머니께서 무속인이셨습니다. 그랬구만. 큰일이네, 큰일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가 이 신기라는 게 대물림 되기 십상이거든요. 예? 대물림이요? 그럼 이를 어째요? 무당이 돼야 한다는 말인 겁니까? 그야 저도 잘 모르죠. 우선 기운 좋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좀 드려보고 그것도 안 되면 눌린 꽃을 해봐야겠죠. 예? 굿이요? 세상에나 이를 어째 그래. 안사준 어르신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대성통곡을 했고 새언니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급히 말을 꺼냈어요. 저기 사실은 귀신 말이에요. 귀신이 아니고 증자 할머니지. 우선은 지금 곧장 나랑 산으로 들어가서 기도부터 하고 오자고. 라미 아줌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엄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뭐 준비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지금 뭐 준비하고 그럴 새가 어딨어. 이런 것일수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돼. 아이고 보살님, 제발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성격에 영향을 미칠까요? 얘같이 언니 오빠랑은 다르게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암요, 그럴 확률이 아주 높긴 하죠. 근데 집안에 무당이 있거나 그러면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속이고 결혼시킨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조상이 무당이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다 알았을 텐데요. 아줌마가 매서운 눈으로 안사둔 어르신을 노려봤고 안사둔 어르신이 허리까지 숙인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일도 아니다 보니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둔 어르신이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었고 새언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아줌마와 새언니는 속전속결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요. 가면서 새언니가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저기 사실은 뭐가 보인다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너 자꾸 이럴 거야? 그러다 진짜 신내림이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긴 하고 이러는 거야? 이 무속인의 길이 참 어렵고 고달픈 길이긴 하죠. 안 갈 수만 있다면 이 길을 안 가는 게 좋긴 하죠. 아줌마가 안서둔 어르신을 거들었고 새언니가 눈물까지 펑펑 쏟으며 아줌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빠와 안서둔 어르신은 산 밑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네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새언니가 넋이 나간 채 산을 내려왔다는데요. 나중에 보니 집에 들어서던 새언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꺼냈고요. 제가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그 눌린 끝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진짜 이러다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두 분이 자포자기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순간 새언니가 무릎까지 꿇고는 빌어댔습니다.
그 무당 아줌마 사기꾼이에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산에서도 저보고는 기도하라고 하고서 그 아줌마는 옆에서 코까지 골면서 잤다니까요. 사실은 시댁에 오기 싫어서 제가 거짓말했던 거예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난 시댁에 오면 불편한데 당신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야. 너 그 말 진짜야? 라며 안 사돈 어르신이 새언니를 노려봤는데요. 새언니가 무릎을 꿇고 다시 빌어대며 말했습니다. 진짜예요. 시댁에 오기 싫어서 거짓말한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줌마 완전 사기꾼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너 말이야. 이 정도면 이혼 사유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렇잖아도 우리 조상 중에 무당이 있는 것도 숨기고 결혼했는데 어쩌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새언니가 거실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는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밤새 산에서 기도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 엄마와 사돈어르신이 눈빛을 주고받으며 윙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잠시 후 조금은 진정이 된 새언니를 오빠가 데리고 나갔고 안사돈 어르신이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부인, 이 정도면 됐겠지요? 그런 것 같네요. 아까 보니까 아주 혼이 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놈의 인간 때문에 저까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랍니다. 그날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귀신을 봤다고 하는데 거짓말인 거 한눈에 알아봤다니까요. 이제는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겠죠. 근데 증조 할머님이 무당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들통이 나면 어쩌죠?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다들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디서 저런 인간이 나왔는지 하루하루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다니까요. 저렇게 살다 보면 보나마나 이혼할 게 뻔해 보이는데 별 수 있겠습니까? 사부인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친구분께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말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사돈 어르신이 허리 숙여 사과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창교육을 받은 새언니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는데요. 아나 무인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가족들에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주말 아침 시끄러운 소리에 거실로 나가봤더니 새언니가 요리를 한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도 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